네, 다음은 RC 직렬회로가 되겠습니다. RC 직렬회로는 8의 1절의 RL 직렬회로하고 유사한데 다만 그 VR과 VC에서 그 XL인 경우 유도성 리액턴스인 경우에는 J 오메가 L인데 반해서 콘덴서인 경우에 리액턴스는 J 오메가 C분의 1 혹은 그 J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즉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J XC 이런 형태가 되겠죠. XC. 그래서 마이너스 축으로 마이너스 J 축으로 XC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방향이 마이너스 J 복소 평면에서 마이너스 J이기 때문에 XC가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XC를 크기를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로 합니다. 이제 책에 따라서 어떤 책은 XC를 오메가 C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XL과 XC가 있을 때는 XL 플러스 XC만 하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C를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하는데 하고 이거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저건 XL은 플러스 J 방향으로 XL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는데 반해서 XC는 마이너스 J 방향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값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수 평면의 임피던스가 R 더하기 실수축으로 R 더하기 XC 마이너스 오메가 C, J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임피던스 페이저도가 이와 같기 때문에 여기다 각각 직렬회로니까 I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 걸린 전압은 R 곱하기 I, 유도성 RC회로랑 똑같죠. 그 다음에 VC에 걸린 전압은 I 곱하기 XC가 되겠죠. XC. 그래서 바로 R 곱하기 I, XCI 곱하기 VR과 VC가 페이저 합으로 되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즉 콘덴서에 걸리는 전체 전압은 저항에 걸린 전압과 콘덴서에 걸린 전압의 합이 되죠. 이게 이제 크기가 이렇다는 거죠. 크기가 V는 이꼬로 VR 제곱, VC 제곱 이것만 차이가 있고, 이 페이저도를 잘 보면 전체 전압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따라서 전류는 항상 저항과 같은 위상축에 있는 거죠. 왜? 저항에 걸린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인데 저항은 크기만 전류의 크기, 전압의 크기만 영향을 주지 위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은 같은 위상입니다. 동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로 RC 직렬 회로의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는 크기는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를 구하면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전류가 나오겠지만 그 위상 관계는 RC 직렬 회로에서의 위상 관계는 전류가 여기 있고 전압이 여기 있습니다.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앞서가 있는 거죠. 세타만큼. RL 회로에서는 이쪽에 전류가 있고 전압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압이 이쪽에 있죠. 이쪽에서 전체 전압은 세타만큼 전압이 앞서갔는데 전류가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 임피던스, 콘덴서에 걸리는 임피던스는 아까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R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 그래서 R-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복수 평면에 그리면 실수부가 R이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 이게 세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세타는 결국 X축이 실수축이 R이고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오메가 CR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타입니다. 콘덴서의 세타.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세타는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세타.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일의 역할과 콘덴서의 역할이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쌍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임피던스를 그려보면 저항은 실수축에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JXL 코일의 리액턴스는 이쪽 플러스 J축 그 플러스 Y축 복수 평면에서는 플러스 J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콘덴서의 그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JXC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JXC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XC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표현하는 게 RC 직렬회로고 이 부분 저 1사분면을 표현하는 게 RL 직렬회로다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RC 직렬회로에서의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R과 임피던스 Z는 R과 XC의 페이지 합이며 이게 R이 있고 이쪽 부분에 XC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J 쪽으로 이거의 페이지 합이니까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합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R 제곱 오메가 C 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제곱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나 안 붙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 Z와 R, 임피던스 Z와 전체 임피던스하고 저항의 임피던스는 세타죠. 즉 세타만큼 R이 Z보다 앞서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R이고 이게 세타고 이게 Z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 이런 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와 저항만 알면 그 세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상차,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인 세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RC 직렬 회로의 페이저 관계가 되고 전압 전류 관계도 전압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R이 있고 XC, J, XC가 오메가 C분의 1, JXC가 있으면 이 부분에 세타만큼 위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다 각각 우리가 I를 곱해주게 되면 전압 형태로 이게 VR이 되고 직각 형태로 VC가 되고 거기에 전체 전압 V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전체 전압은 저항에 걸린 전압과 콘덴서에 걸린 전압의 페이즈 합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것도 그 세타는 아까 단전지 이게 R이고 VR이니까 VR 분의 VC로 계산을 해도 되죠. 이렇게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VR은 V 곱하기 Z분의 R. 그럼 이것은 전체 전류 I가 요 V하고 R을 각각 바꿔놓으면 Z분의 V가 I가 되니까 R에 걸리는 전압은 R 곱하기 I가 되니까 Z분의 R이 되고 또 Z분의 V죠. VC는 I 곱하기 XC니까 이 I가 바로 Z분의 V가 되니까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 사이에는 90도 이상이 있습니다. 누가 빠르냐? 저항에 걸린 전압이 빠르는 거죠. 아니면 저항에 걸린 전압과는 전류와 관련되니까 전체 전류와 전체 전압 위상차에는 세타만큼 위상차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체 전류와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사이에는 90도만큼 또 위상차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보면 위상에 대한 것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RL 직렬회로처럼 어떤 그 RC 직렬회로에서 해석을 하려면 항상 전류를 구해야 돼요. 전류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임피던스를 구해야 돼요. 임피던스를 구해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R 제곱 플러스 XC 제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회로에는 콘덴서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몇 옴, 30옴 이렇게 해줬으면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 XC예요. XC. 그래서 XC를 몇 옴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오메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메가. 그러면 이때는 C 값이 필요하죠. XC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오메가를 대입하고 C를 대입하면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F하고 C 값을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XC는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 그래서 2파이하고 주파수를 이용하고 C를 이용해서 이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혹은 캐패시티브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이 리액턴스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면 뭐 페이저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전압 전류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전류가 계산하고 전류를 계산하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R 곱하기 I가 되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R 곱하기 X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항상 여기서 주의해 줘야 될 게 리액턴스는 그 콘덴서에 걸리는 저항, 콘덴서 저항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하게 되면 J 오메가 C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Y축으로 마이너스 복수평면에 J축으로 XC가 존재를 한다. 저항은 그대로고 플러스 Y축으로는 XL 존재하고 오메가 L 마이너스 Y축으로는 마이너스 J축으로는 XC가 존재를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콘덴서 성분과 그 다음에 코일의 성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저들을 이해를 하면 예. 그러면 이제 간단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I는 20mA 그리고 그 R이 40옴 그 다음에 C가 30옴 여기서 C라고 표현하고 30옴을 표현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XC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할 때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아까 계산을 하라 그랬는데 그 곧바로 공식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임피던스 공식에 의해서 임피던스는 R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40 제곱 30 제곱 이걸 계산하면 임피던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55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임피던스 Z는 전체 전압분의 전류를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어진 전압이 10V입니다. 물론 시력값이죠. 200mA도 시력값이고 그러면 200 곱하기 mA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전압이 10V 이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55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는 게 그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R이고 이게 XC이고 이게 임피던스였죠. 따라서 요거였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Z분의 R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할 때 Z는 코사인 세타분의 R이 되죠. 이제 좀 더 복잡한 식이 되죠. 이거는 복잡한 식이 되는데 세타를 먼저 구해서 세타를 구하려면 우리가 아크 탄젠트 R분의 XC 혹은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XC를 줬으니까 요것을 구해보면 아크 탄젠트 R이 40분의 XC가 30이니까 요걸 계산하면 세타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 책에 풀이가 되어 있는 거 보면 마이너스 36.9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를 알았으니까 임피던스는 이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36.9도 그 다음에 R 값은 주어졌으니까 40을 해주게 되면 똑같은 55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는데 이것처럼 모든 값을 다 주어질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것은 전류하고 전압을 알면 우리가 간단하게 오음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8에 7이고 그 다음에 그 8에 8 예제를 보면 RC 직렬 회로에서 R이 30ohm이고 XC가 마이너스 60ohm이며 인가전압이 16V 이때 V와 I의 위상자의 세타를 구하라는 거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 VR,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VC는 얼마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문제에 따라서 좀 이 책에도 제가 다양하게 표기를 했는데 XC라는 그 유도성 리액턴스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우리 책에서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앞에처럼 35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25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XC가 마이너스 35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이거의 의미를 다 원래 그 의미가 그 마이너스 허수축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허수축에 있다. 저희가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다 하는 거하고 무엇보다도 코일 성분과 같이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로만 생각해 놓으면 코일 성분의 리액턴스 XL이 플러스잖아요. 두 개가 XL하고 XC가 있을 때 절대로 더해주면 안 됩니다. 항상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180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플러스 J축에 XL이 있었고 XC는 마이너스 J축에 있기 때문에 항상 빼주는 값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절대값으로 크기만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각도를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것을 다 고려를 해서 해줘야 되고 코일 성분과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코일의 값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65ohm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렇지만 임피던스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가 있든 플러스가 있든 제곱을 해서 더해주기 때문에 전체 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항상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가전압은 16V 일때 V와 I의 위상차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이제 위상차를 구하라는 것은 세타니까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R분의 XC죠. XC. 이렇게. 그래서 아크 탄젠트 R이 30이고 X가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63.4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R이 있고 이쪽에 XC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임피던스의 위상차는 이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계산하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R과 XC를 계산하니까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 Z는 이꼬로 30제곱 마이너스 60제곱 이렇게 하면 R과 XC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세타를 계산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여기서 각도를 먼저 구했으니까 곧바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 VR은 R 곱하기 I잖아요. 근데 이제 I는 어떻게 돼요? I는 Z분의 V가 돼야 되겠죠. I 곱하기 Z를 바로 방금 위에서 구했으니까 Z분의 V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Z는 아까 여기서 67ohm이고 전체 전압 V는 이제 그 16V라고 되어 있죠. 16V. 16V. 인가 전압이 16V라고 되어 있으니까 16V. 그래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VC는 XC 곱하기 I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XC 곱하기 Z분의 V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기만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C, 왜냐하면 이쪽의 크기 VR이고 XC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VR, VC 이렇게 이런 형태가 마이너스 J 쪽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4.3V. 따라서 전체 전압 VR은 이제 그 14.4V고, 그래서 VC와 VR이 각각 구해졌으니까 전체 전압은 이거의 페이저압이죠. 그냥 더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L과 C가 있을 때는 실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VR과 여기에 VC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혼선을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저항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여기 걸린 전압, 여기 걸린 전압 각각 더하면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렇지만 VR과 VC가 있을 때는 항상 전체 전압은 VR 제곱의 VC 제곱이다. 코일이 있을 때는 VR 제곱 더하기 VL 제곱이다. 이렇게 페이저드로 항상 90도 이상 차가 생긴다는 거죠. 저항에 걸린 전압과 코일에 걸린 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항상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DMM으로 측정해서 만든 전압은. 예. 그 다음에 RC 직렬 회로에서 R이 10kΩ이고 C가 1 마이크로페라드일 때 전류 I를 구하라. 또 전압 220V, 주파수 60Hz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XC를 계산해야 되겠죠. 전류를 이제 구하려면 전류 I는 항상 임피던스 분의 V니까, 예? 전류를 구하려면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RC 직렬회로니까 RG 곱하기 XC 제곱이죠. 근데 여기서는 C 값하고 주파수를 줬기 때문에 XC는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절대값으로만 표현해보죠. 이렇게 계산도 해야 되니까 XC는 오메가 C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2파이 FC니까 6.28 곱하기 주파수가 60Hz, C가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이처럼 계산이 나오는 거죠. 오음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임피던스는 이 공식으로 계산이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전체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액턴스만 알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다음 이제 8의 10절, 8의 10 예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의 10 R이 80옴이고 C가 1 마이크로페럿일 때, 자, V 10sin 오메가 t 플러스 30도로 표시되는 전압을 흐르는 순시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페이저를 배웠으니까 페이저를 이용해서 한번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10이라는 것은 최대값이죠. 따라서 이거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고, 오메가 t 자리에 오메가가 만이라는 거고, 세타가 30도라는 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RC 직렬회로죠. 자, 그래서 전류를 구하려면 일단 전류의 순시값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RC 직렬회로에서 전류는 전압보다 세타만큼 빠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 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항상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면, 여기가 R이 있고 여기가 XC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전체 전압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전압.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또 흐르고, 그래서 VR은 이쪽에 이제 걸리고 전체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I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만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전을 하니까,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요 전압을 현재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전류를 구할 때는 이 전압보다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 전압과의 전류 유상체가 세타거든요. 항상.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압과 i의 위상체예요. 위상체.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값에서 세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계산하려면 오메가는 바뀌지 않죠. 안 바뀌죠. 그래서 크기를 이 전압의 시력값이 10이란 말이에요. 10. 10. 그럼 이제 최대값은 10이죠. 최대값이. 이게 이제 VM이죠. 그러면 우리가 IM을 구하려면 사실은 Z분의 VM 해주면 돼요. 굳이 시력값을 바꿨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IM을 구하면 곧바로 여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Z분의 10 sin 만 t 플러스 30도 전류는 이거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RC 직렬 회로에서 전류의 순시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Z분의 10을 계산하고 모르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세타를 계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메가는 안 바뀌니까 어떤 경우든 오메가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XC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계산하려면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XC를 계산하고 오메가 10분의 1이니까 오메가는 여기 만을 주어졌고 C는 1마이크로페럿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100옴이 나왔어요. 따라서 임피던스는 128옴이에요. 그리고 전류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C니까 XC 여기서 계산했죠. 마이너스 51.3도예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안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뭐예요? 늦다는 얘기죠. 전류가 더 늦다. 근데 이거보다 빠르잖아요. C인 경우에는. 그래서 비록 마이너스가 나왔어도 플러스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주의해줘야 돼요. 만약에 주어진 전류 I를 주고 V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는 RC인 경우에는 세타만큼 전압이 늦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플러스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최대값은 그 임피던스 나눠주게 되면 바로 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128분의 10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문제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회 11절의 문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눈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계산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해봐야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혼란스러운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되고 하는 겁니다. R이 100옴이고 C가 10마이크로페럿일 RC 직렬 회로에서 100V 50Hz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시력값 전류 I와 세타를 구하라. 그러니까 F를 줬으니까 우리가 XC를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XC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R 값을 줬으니까 임피던스 계산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R 제곱 XC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하려면 임피던스 분의 V를 해주면 되죠. 그죠? 세타는 아크 탄젠트 1분의 R분의 XC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XC를 맨 먼저 구해서 임피던스를 구하고 세타를 구하고 전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는 임피던스는 R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분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각것을 대입을 해보면 주파수가 F가 50Hz니까 이거 50Hz라고 줬으니까 그 다음에 C는 10마이크로페라즈니까 10 곱하기 마이너스 6승이니까 마이너스 6승 이걸 계산하면 임피던스가 333.5옴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류는 항상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서 전압은 100V라고 돼 있죠. 100V. 그래서 0.3A가 흐르고 그리고 세타는 우리가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공식이라는 건 항상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R과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이게 세타가 되는 거죠. 이게 세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는 R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세타는
마이너스 오메가 CR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세타는. 예. 그래서 세타를 구해보면 이것처럼 마이너스 72.56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와 그 전류와 이것을 각각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같이 해서 RC 직렬 회로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어떤 주어진 회로에서 전압 V가 인가가 되고 저항이 R이고 C가 있는 이 같은 콘덴서가 있는 회로에서 우리가 이것을 페이저로 표현을 하면 이 각각의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이제 VR, VC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VR은 R 곱하기 I가 되고 그리고 VC는 그 XC 곱하기 이제 I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JXC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의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 페이저도는 이쪽에 R이 있으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사이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J 쪽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R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 혹은 R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C의 제곱 혹은 R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임피던스를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각각 전류를 곱해주게 되면 결국 어떤 식으로 전압 페이저도는 전류를 곱해주면 여기에 VR이 존재하고 이쪽에 VC가 존재하고 전체 전압은 이쪽에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전압은 크기를 보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에 페이저 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위상은 결국 세타는 여기서 구해도 되고 여기서 구해도 되고 그런 거죠. 여기서 구해보면 R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R분의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오메가 CR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이제 그 RL 회로하고 비교가 되고 또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나오는 L과 C가 같이 동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